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특혜 논란부터 보좌진 갑질 의혹, 그리고 과거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묵인 의혹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로 앞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퇴의 변에는 여운이 남는데요. 김 의원은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의혹이 사실처럼 소비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상처 입은 보좌진에 대한 사과는 없었는데요. 야권의 공세가 매섭습니다. 원내대표직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힘의 압박과 개혁과 공정은 국민 모독이란 개혁신당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강선우 의원 1억 수수 묵인 의혹으로 이제는 수사기관의 칼날까지 마주하게 된 상황인데요. 본인의 말처럼 제대로 시비를 가려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면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빌 대박, 잘 달리는 엔진 오일 모빌 대박, 엔진 보호 안전 운전 모빌 대박, 대형 트럭 엔진 오일 모빌 대박, 파워 대박 성능 대박 모빌 대박. 12월 3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세롬의 세상맘사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산성마을 겨울나라 행사에 대해 잠시 후 한국정신문화재단 김주호 관광사업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2025년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편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세롬.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세상 이야기 함께하는 김세롬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예산은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요즘 뭐가 깎였다라는 말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시민분들 마음이 괜히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 안동시 본예산 통과를 둘러싼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절차와 성과 관점에서 오늘 정리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심의가 끝이 났는데 의원님 말씀처럼요. 요즘 예산 깎였다 이런 이야기 꽤 자주 들리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특히 삭감된 항목만 딱딱 골라서 동과 면마다 자료가 또 돌고 있기도 하니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가 손해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예산은 원래 집행부가 안을 내고 의회가 검토하고 조정한 후에 마지막으로 의결로 확정되는 구조인데 그렇지 않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의결이 끝난 다음에 왜 안 통과됐느냐가 이슈화되면 행정도 의회도 결국 시민에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드릴까 봐 이게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예산이란 것이 모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의회는 안동시 전체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2026년도 본예산을 확정지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시가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가 깎았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제출한 건 예산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만 확정된 예산이 나옵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 국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 네. 똑같거든요. 이게 그 과정이 번거롭고 이게 왜 그렇게 하나 싶기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절차가 시민의 돈을 가장 안전하게 쓰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예산안 심사에 어떤 원칙이 기준점이 됐나요? 실적이 부진하거나 갈등이 큰 사업은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거나 시민 갈등이 계속되는 구조가 확인된 사업들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일장이라든지 녹지 공간을 마련하는 해전 교차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여기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는 직접화로 효과를 키우고 운영비는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설을 지을 때보다 유지와 운영비가 더 오랫동안 시민들의 부담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내 테니스장이라든지 실개천이라든지 안동철교와 같은 사업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묶어서 효과는 크게 운영비는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관점이 필요해서 그 관점으로 함께 봤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전문 부서가 맡아야 된다라는 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지지라도 담당 부서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그게 정책이 빛이 달할 것 같다는 생각에 실개천 사업을 또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왔는데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해서 다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방향이 권고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꼭 넣고 싶다고 하신 내용이 보조금은 당연해도 집행이 원칙이다 이건데 이건 늘 해오신 이야기잖아요. 네. 이거 사업해보신 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2025년도에 중앙에서 안동으로 내려온 돈은 2025년도에 다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 2월은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네. 문제는 이 2월시키는 규모 자체가 몇 년 전부터 너무너무나도 많이 커지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이 2월이 커지면 단순히 예산을 다음 해로 넘겼다 이 차원이 아니라 재정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네. 중앙에서 안동에 내려준 돈을 안동에 제때 집행 못한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이게 쌓인다면 다음에 교부금이나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결국 이건 정쟁 소재가 아니라 안동시 재정 운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정확하신 말씀인데 이건 정말 재정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 논란 중에는 신시장 옆도로를 막고 운영했던 이 노점상 형태의 오일장터 관련 예산 삭감인데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이 사안 네. 어떻게 정리해서 봐야 할까요?
먼저 시민분들께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은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고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이 정말 충분한 논의를 한 끝에 합의로 내린 결론이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삭감했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네. 뭐였나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형평과 원칙이었습니다. 노점상 운영 방식 자체가 사실 불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뉴스 보면은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한 뉴스도 항상 나오고 하는데 이게 신시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장사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상공인 분들께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면은 이게 사실 안동 시민 누가 봐오기에도 좀 쉽게 동의하기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니었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금의 방향 문제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세금의 방향 맞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고 사실 시에서 한편으로는 노점상 단속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노점상 운영을 돕는 예산을 세우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서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계속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의회가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해왔죠. 네, 맞습니다. 이 형태로는 시작하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정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현장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자극적으로 확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요. 네. 오늘은 왜 의회가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칙과 고민만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뜨거웠던 게 축제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현수막이 걸리기도 하고 있었는데 축제를 무조건 줄이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축제 중에는 평가조차 없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있고 업체도 없이 진행되는 축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도 스스로 이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먼저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는 축제나 행사성 예산은 평가를 딱 하고 성과 있는 건 제대로 키우고 아닌 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그만큼 시민 편익으로 직결되는 사업을 제대로 발굴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회의 목소리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생활체육 투자 이건 방향은 좋았지만 설계 디테일이 아쉬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고 계시는데 아직 개관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파쿠 전용 체육관 그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 10억을 포함해 총 30억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시민들께서 정말 즐겁게 이용하고 계시고요. 저도 한번 가보니까 탁구공 맞추는 게 정말 힘들었긴 하지만 저도 정말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간절하게 들기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요. 이 좋은 시설이 국가공인 경기를 치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아까운 거예요. 장소 설계에서부터 대회 유치까지 연결되는 그림을 좀 같이 그렸으면은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생활체육 예산을 늘리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은 앞으로는 시설 기준이라든지 대회 유치, 운영 모델 이런 거 다 함께 설계하는 행정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 탁구 전용 체육관 이야기도 해봤고 실개천 이게 반대가 아니라 전문부서 이관 후 재추진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 안동시 의회에서 권고한 방향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해서 다시 추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실개천 너무너무 좋고 저도 막 가서 막 밤에 그 도시락 비빔밥 싸들고 가서 먹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가 또 있거든요, 안동시에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회가 나가는 거,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걸 또 흔쾌히 또 시장님이 승낙해 주신 게 의회와 시장님이 함께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접근을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특히나 사업은 전문부서가 맡아야 한다는 게 원칙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장님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꼭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저는 그 부분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번 예산 과정에서 시장님이 흔쾌히 동의해 주신 덕분에 지방의회가 시작된 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증액이 성사된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2억 1천만 원 증액이 바로 이 사례인데요. 네.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도 합니다.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그 산불 피해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 소녀사정사를 지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웃들 중에 산불 피해 주민이 단 한 명도 없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안동시 전체가 그리고 안동뿐만 아니고 5개 시군이 정말 크게 아프고 있는데요. 안동시는 소녀사정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이번에 도비에서 본 예산에 올라왔고요. 시에서도 도에서 준 지원 말고 또 추가로 증액을 해주었지만 그 금액으로는 약 1,600여 가구 정도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는 400여 가구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상정했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예산은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수정 동의안에 찬성해 주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었던 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권기창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이번에 보여주신 그 장면은 의회가 무조건 삭감만 하는 곳이 아니고 집행부가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서로가 시민을 먼저 바라보고 필요하다면은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의 결단과 집행부 수용을 안동시의회가 존중했고 네. 또 시장님과 집행부도 서로를 존중해주는 이런 협치의 경험이 내년에도 더 자주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음술 생각 들어볼까요? 시민이 무엇을 얻었느냐로 남는 2026년도 본예산이었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원래 예산을 둘러싼 여러 목소리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를 더 또렷이 확인했습니다. 네. 의회는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성과와 기준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했었고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기준을 시민 앞에서 설득하고 책임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가 가능하다는 장면이 실제로 있었던 것만큼 내년부터 앞으로 후내년에도 삭감이라는 단어보다는 설명과 합의가 먼저 나오는 예산 과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연말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빌려 올 한 해도 안동시정과 의정에 관심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시민 편익이 숫자와 사업명 뒤로 밀리지 않도록 김새로운 세상 마음사 김새로운 의원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해 넘기고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 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디오 6시 25분 1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부터 우리 지역 안동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산성마을 겨울나라 행사가 개최 중입니다. 벌써 많은 분이 다녀가셨다고 하는데요. 한국정신문화재단 김주호 관광사업팀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5일 개막한 산성마을 겨울나라 행사가 일주일째 진행 중인데요. 일단 반응 어떤가요? 네. 이번 산성마을 겨울나라 행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사직 시작을 했고, 네. 공식적인 개장 행사를 이제 25일 크리스마스 날 진행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시내권에서도 한 2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방문객이 좀 많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행사를 찾아주셨어요. 네. 아직 좀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과 또 입소문이 나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지난 크리스마스 휴일과 주말을 맞아서 전통을 테마로 한 공간에서 크리스마스 관련 포토존 체험과 그리고 야외 스케이트장 체험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이곳에서 연말 분위기를 즐기시는 방문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비한 저희들도 아주 뿌듯해했답니다. 그렇군요. 크리스마스 당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피겨스케이트 갈라쇼 같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아주 현장 분위기가 뜨거웠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개장식을 가지고 일종의 그랜드 오픈을 했는데요.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경험과 또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 테마파크를 찾아주셨습니다. 테마파크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 행사들도 준비를 했고 특히 개장식에서는 겨울나라 얼음공주의 댄스 공연과 또 안동을 대표하는 엄마 까투리 캐릭터 인형들이 현장 분위기를 따뜻하게 좀 달궈줬고요. 현장에서는 주요 내빈과 어린이들이 산타 분장으로 개막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경품 이벤트도 함께 가졌습니다. 네. 또한 개장식의 피날레로 또 초등학교, 중학교 국가대표를 꿈꾸는 4명의 여자 피겨 선수들이 갈라쇼를 선보였는데요. TV에서만 보던 피겨 공연을 현장에서 직접 본 방문객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 머금어진 것을 보고요. 또 빙판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피겨 공연에 관객들의 환호와 갈채의 박수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실내형 아이스링크장인 것 같은데 야외가 아니라 대형 텐트 안에 실내형으로 조성이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안동에 이제 겨울을 대표하는 안동 암산 얼음 축제가 있긴 하지만 네. 아직 얼음이 좀 덜 얼어 있는 상태이고 일반적으로 1월 한 초중순경이 되어야 얼음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12월 말부터 실내형으로 야외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면 안동 시민과 관광객들이 겨울놀이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인공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추위나 날씨의 영향도 적게 받고 또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상관이 없게 즐길 수 있고 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이 대기 공간들도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자녀들의 스케이팅하는 모습들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또 스케이트장 주변으로는 겨울철 먹거리와 체험거리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꼭 스케이트를 타지 않아도 다양한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랑 스노우볼 또 야외 경관 조명까지 설치가 돼서 사진 맛집이다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있더라고요. 네. 밤이 되면 산성마을 야경은 어떻게 변하나요? 네, 한국문화테마파크는 16세기 조선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조성되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이색적인 공간에 겨울철을 맞아서 산성마을 겨울나라라는 테마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고요. 네. 행사 기간 중에 테마파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 오후 4시쯤이 되면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과 또 전통 건물들의 경관 조명들이 들어와서 한밤중에 야경은 아니지만 은은한 테마파크만의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테마파크는 대형 트리와 작은 트리 그리고 크리스마스 관련 소품과 장식물들이 야외 공간에 조성되어 있고 종루탑과 초가 건물 위에 에어 산타 조형물 그리고 대형 홀로그램 복주머니, 스노우볼, 한지 등등 다양한 크리스마스 용품과 야간 경관 조형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간은 물론 어둠이 내리는 야간에도 전통 가옥과 어울리는 풍경이 아주 이색적입니다. 그렇겠네요. 오후 4시쯤 되면 또 조명 켜진다고 하니까요. 오후에 네. 방문해 보셔도 좋겠고요. 이번 행사가요. 입장료가 무료라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네. 아이스링크 이용할 때는 장비 대여료가 있는데 방문객들이 미리 알고 가면 좋은 점들 몇 가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유료로 운영이 되는 공간인데 네. 이번에는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겨울철 야외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겨울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번 행사 기간 중에 테마파크 입장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다만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체험 프로그램에는 대여료와 참가비가 일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스케이트와 헬멧을 포함해서 5,000원의 대여료가 있고 또 스케이트 초보자들을 위한 캐릭터 지지대가 3,000원 그리고 보호 장비가 2,000원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장비를 소지하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스케이트장은 오전 10시부터 개장을 해서 오후 9시에 마감을 하는데 하루 4회차가 운영이 됩니다. 또 네. 특히 주말에 오시면 어린이들을 위한 풍선과 또 버블 공연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는 걸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까지 함께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축제하면 먹거리 빠질 수 없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 마켓에서는 어떤 소품과 겨울 간식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겨울하면 많은 음식들이 생각날 텐데 그래도 가장 생각나는 음식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어묵과 떡볶이일 텐데요. 네.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즐기시다 보면 따끈한 음식들이 생각날 텐데 저희가 푸드트럭 몇 대를 준비했고 푸드트럭에서는 즉석에서 만들어낸 어묵과 떡볶이 그리고 다코야키, 해오리 감자, 닭꼬치, 소떡소떡, 컵라면 등 간편한 겨울 음식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달고나 만들기 체험과 군밤 구워 먹기 체험도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으로 주말 기간 동안 운영이 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에서는 크리스마스 관련 만들기 체험과 판매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요거는 다 조금 지난 프로그램이라서 24일부터 저희가 28일까지 5일간만 운영이 되었고 네. 자기 키링 만들기, 모루트리 만들기, 크리스마스 팔찌, 디스, 방향제 만들기 등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색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요. 남은 행사 기간 동안에는 소원지 적기 체험, 또 전통 민속놀이 체험, 크리스마스 포토존, 그리고 기념품 판매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2026년인데 이 연말 연시를 맞아서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는 산성마을 겨울나라 프로그램이 2월 1일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네. 또한 저희 재단에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안동국제 컨벤션센터 옥상정원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2026년 1월 1일 아침 7시부터 문화공연과 신년인사 및 새해 덕담 그리고 일출 관람으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행사장에서는 새해 소원 쓰기와 떡국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1월 17일부터는 안동의 겨울을 대표하는 암산 얼음축제도 암산 유원지 일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연말 연시 다른 프로그램도 많으니까요. 다들 참가해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산성마을 겨울나라 축제가 내년 2월 1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더 진행되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겸 초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산성마을 겨울축제는 2월 1일까지 이곳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이제 곧 겨울 방학이 시작됩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진행되는 산성마을 겨울나라 행사에 꼭 한번 다녀가시고
스케이트장에서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겨울 행사가 끝이 나고도 테마파크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될 계획이고요. 내년 따뜻한 봄날에는 또 새로운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병원년 새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정신문화재단 김주호 관광사업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지난 2주에 걸쳐 국내 그리고 국제 10대 뉴스를 정리했는데요.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2026년 국내외 경제 분야 전망에 대해 최유화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일단 내년을 전망하기 전에 지난 2025년 경제 상황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예, 2025년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 낮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상반기에는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좀 있었거든요. 네.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일부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죠. 근데 아직도 민간 소비는 둔화 국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금융연구원이라든지 한국은행 보면은 0%대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민간 소비 역시 둔화 국면이라고 보이고, 네. 건설 투자 부진은 하지만 반도체 수출 회복이 성장을 이끌었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금융시장 변동성과 무역 갈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상황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5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미국 대선 결과 의외 변수로 등장하면서 이에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의 완전 회복은 더뎠고, 네.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컸으면서 내년까지 아마 양극화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6년 경제를 전망해 볼게요. 성장률부터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2025년이 1.0%예요. 여기서 2026년 2.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 부진하다 했던 이 기저효과,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완화적인 재정, 통화 정책에 따라서 내수 회복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이 경기 회복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의 강도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미약하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 말씀드리자면은, 네. 통화 정책을 봤을 때 경기 회복 추세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금융 안정을 고려해서 이제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그리고 지출 구조 효율화를 통한 중장기 재정 건설 확보,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내년 2026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미국 중심으로 관세 영향이 당장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교역량도 감소가 되는 만큼 아마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는 지금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금년에 비해서는 좀 감소하지 않겠느냐. 네. 예,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미국발 관세 문제가 본격화되면
글로벌 교역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2026년 세계 경제가 교육 위축, 공무원 외국 심화, 성장세가 전체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네. 지금 IMF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1%밖에 안 됐던 거죠. 그냥 한심했던 건데 이게 3.2%인데 이게 3.1%로 2022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은 세계 경제는 1993년 이래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년 연속 그 성장률 하락으로 기록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하락되느냐? 세계 경제가 하락된 이 성장 배경, 정체 배경으로 보면은 네. 이건 결국은 미국 관세 부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교육 환경의 구조적인 악화에 따른 비효율이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2025년 올해의 세계 교육 성장률이 연초 예상보다는 좀 견조했어요. 물론 세계 교육 성장률하고 경제 성장률은 다르지만 네. 둘 다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미루어 봐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반기 중에 2025년 상반기 중에 관세 부과를 앞둔 선행 선적의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니까 관세 두둑에 맞기 전에 하나라도 네. 빨리 팔아야 되니까 빨리 배수에 실었다는 거예요. 아하. 이런 기저 효과로 내년도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율에는 오히려 이것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실제로 IMF는 글로벌 교육 증가율이 2025년 3.6%에서 2026년 2.3% 수준으로 크게 둔화될 것이다. 결국은 내년에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네. 미국 관세 효과로 인한 것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글로벌 경제 교역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자유롭고 원만한 교역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이 갈등으로 이제 양쪽 직접 교육은 위축되고요. 우회 수출 등 무역 다변화를 통해서 관세 충격은 이제 단기적으로 일부 완화되고 있는데 원래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막 그런 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기업들을 선택했을 때 가장 싼 생산, 가장 싼 조달 경로 이걸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이라 부르는데 네. 이걸 선택할 텐데 관세 때문에 일부러 더 비싼 경로로 바뀌게 돼서 돈이 여기 더 붙는다라는 거죠. 왜? 관세 압박 미국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글로벌 교역이 계속 비효율성이 증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의 둔화 정도는 당초 작년 뭐 그 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완만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2000년부터 2019년 팬데믹 이전에 평균 성장률이 3.7% 크게 밑들고 있어요. 결국은 자유무역 기조가 아니라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서 이 구조적 성장세가 쇠퇴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미 경주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서로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에 요즘 또 말 험악하게 나오던데 무역 갈등 재점화 붓이 남아있고 미국이나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 AI 관련주가 뭐 고평가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 추락 가능성이 성장 가능성보다 무죄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무역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좀 주변 환경이 좀 무역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끝까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네. 갈등으로 인한 쉽지 않은 이 글로벌 경제부터 짚어주셨고 그럼 국내 경제도 조금 더 살펴볼게요. 2026년 국내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2025년 국내 경제 진짜 참 힘들었죠. 네. 1사분기가 마이너스 0.2% 역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 계엄 사태 여파로 아예 2025년 시작은 완전 엉망으로 시작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2, 4분기에 0.7%, 3, 4분기에 1.2% 조금씩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12.3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심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5월에 101.8에서 10월에 109.8로 꾸준히 100을 상회했어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상회한다는 건 소비자들이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라고 본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하고 밀접하게 볼 수 있던 것이 개인 카드 사용액 증가율. 이게 1, 4분기에 2.2%였는데 2, 4분기에 3.3%, 뭐 가면 갈수록 확대되는 거 보면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딱 부합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거는 2026년까지 계속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지금 비상계엄 떨어질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이게 계속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했던 소비 진작 정책이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일각에서는 이미 뭐 약발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약발 떨어진 것을 지지율이 떨어진 걸 좋아해서 얘기하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2025년 시행됐던 민생지원 쿠폰, 그리고 이건 더불어서 내년 2026년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발행 확대되고 소상공인, 아동, 청소년, 농어촌 대상 현금성 지원 등 소비부양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견조하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최근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주로 보건, 사회복지업, 숙박, 음식업,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소득 여건의 구조적 개선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 속도도 당초 예상에 비해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큼 소비 증가세는 내년 하반기 이후 차츰 둔화되면서 연간 1.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정부 역할입니다. 민간에서 힘들면 정부가 짜자잔 하고 나타나서 마징가 역할을 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정부 소비도 확장된 재정 기조에 힘입어서 내년 2026년에 장기 추세 수준이 한 4%대 증가율을 회복하면서 내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 재정 정책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내년에 각각의 정책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당장 이제 통화 정책, 금융 정책, 재정 정책 차이가 뭐냐 딱 이렇게 물어보면 전문가들도 딱 대답하기 어려워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통화금융, 돈과 관련된 거니까 통화금융 다 마찬가지지만 이건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돈과 금리를 움직이는 정책이다. 한국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이 한다. 네. 재정 정책은 정부가 한다. 예산과 세금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사례를 보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 돈 가지고 하는 거. 이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고 대규모 유동성 공급, 돈 풀었던 거죠. 네. 금융시장 경제 완화하려고 했고요. 재정정책, 그러니까 세금이나 뭐 이렇게 이거 예산 가지고 했던 정부의 정책은 대규모 경제부양 패키지로 자동차 건설 등 산업지원, 인프라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거의 같은 의미를 쓰거나 네. 통화정책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금융정책으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재정정책의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026년에 각각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자, 이거는 뭐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 것인데, 일단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 추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주택시장 등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잠깐 비슷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금융정책은 바라건대 시중에 지금 계속 풀고 있는 유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을 과도하게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실물 부분의 생산적 투자에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당연히 자본시장 구조 개선 들어가야죠.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 도약을 위해서 150조 원의 국민성장 펀드 조성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사후 평가 뭐 당연히 하겠지만 이거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정권의 국민성장 펀드가 이재명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다. 네. 이거 잘 꾸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 정책은 지금 비효율적이거나 성과가 미흡한 재정 사업 과감히 조정하시라. 확보된 재원을 정부의 신성장 전략과 직결된 핵심 분야, 지금 신성장 전략 AI라든지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 투자한다면은 재정이 민간의 초기 투자 비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김대중 정권 초기에 소위 해서 IT 인프라 깔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동시에 미국의 파상적인 관세 정책의 피해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거리로 삼아야 되는 여러 가지 아젠다들,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 제조, 물류, 서비스, 산업 전반에 신속히 내재화해서 실질적인 기업 생산성으로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건 개인들도 AI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거 경부고속도로와 인터넷 전자고속도로에 이어 이제 필요한 것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그래서 AI 활용이 전제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 공급 측면에서도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단어가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이 단어로 바뀌는 것처럼 네. 전반적으로 노동 공급 측면에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간절하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저성장 이거 사실 풀기 쉽지 않은 것인데 정부가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해도 국민적 성원과 염원 없이 독주할 수는 없는 거고 사회적 대화, 타협이 필요한 것이죠. 정부가 일을 잘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부족하다, 이건 채워 넣어야 된다라면서 같이 돕는, 그래서 지금 구조적 과제들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보강하고 내년 뭐 이렇게 리스크들이 있죠. 네. 중장기적 대응력을 높여가야 할 과제가 있다. 아무래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인 만큼 제대로 좀 보고 듣고 투명하게 네. 진행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 한국 경제는 세계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 속에서도 낮은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25년의 난제를 넘어서서 2026년에는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경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평론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힘차게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